아이고, 연필심 좋아하니? 저 처음부터요? 연필심 좋아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 뭐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연필심 맛이 나는 쉐리. 그리고 아마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풀려가지고 싱케도 그렇고 오피셜도 그렇고 체리 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찾는, 그리고 항상 없어서 안달인 그런 증류소 에드라도어. 여기가 이제 시그나토리랑 한 몸이 됐지.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에드라도어가 사실 대부분 캐스크가 체리 캐스크이기 때문에 시그나토리의 그런 캐스트, 뭐 누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시그나토리가 에드라도어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정은 해보고 있어. 어쨌든 시그나토리도 쉐리 캐스크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 10년이 옛날에는 전부 퍼필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떨런지 모르겠다, 오피셜. 어쨌든 도수가 40도인데 내 기억엔 살짝 매웠던 기억이 나서 40도일만 하다. 그러니까 맥켈란도 그랬고 살짝 매콤한 게 40도가 밸런스가 맞네, 이런 느낌 있었는데, 또 싱켄 또 맛이 다르대. 뭐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연필심 맛 심하게 나는 것도 있고 확내 심한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원래 타이틀은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작은 증류소였는데 허허 아무튼 도녹 증류소 보면 이제 여기가 제일 작다는 얘기 못 할 거고 증축도 했고. 근데 그 덕택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비서센터는 문을 닫아놓고 있었고, 예전에 내가 컨택했을 때도 물량이 너무 딸린다, 너무 잘 팔리잖아. 그래서 에드라도어 자체가 물량이 많이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가로 해외에 공급하는 여력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도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으로는 들어온다. 그러면 캐스크는 못 가지. 그것도 이제 시그나토리가 그냥 다 들고 있다고 봐야지. 이게 안 뜨는구나.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시그나토리 자체가 누가 계약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하시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였으면 더 좋고. 가자. 옛날에는 이게 에드라도어 증류소가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작은 증류소.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제2공장 지어서 열심히 2016년? 근데도 지금 원액이 부족하다고 하지. 어쨌든 몇 년이야? 2028년? 6년에서 28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물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캐스크 반출은 없다. 캐스크 반출 예전에도 없었고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뭐랄까 증류소가 워낙 작았었기 때문에 반출할 캐스크가 거의 없어. 그것도 그렇고 얘네가 다양한 캐스크 많이 해서 독병을 굳이 안 찾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는데, 자 이제 뭘 보면 되냐면 에드라도어가 키몰트인 블렌디드 위스키 뭐가 있을까요? 있었긴 했을까? 아예 감도 안 잡혀요. 있어요? 있었지. 있었지예요? 없어졌어요? 이제 아니, 이거 원액- 이제 역사적인 걸 조금 알아야 되는데, 원래 에드라도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돈이 없어져서 76년? 80년? 그때 이제 어디로 넘어갔냐면 캠벨 디스틸러스라는 회사에 넘어갔어. 그 회사가 이제 페르노리카 인수가 됐고, 그래서 이제 페르노리카 소속이었던 거지. 네. 그리고 그 캠벨 디스틸러스에서 나오던 게 클랜 캠벨이라는 블렌디드 스카치가 있어. 감도 안 잡히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에드라도어를 캠벨 디스틸러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고, 네. 그 회사가 만들던 블렌디드 스카치가 클랜 캠벨이라는, 거기에 들어갔었지.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하진 않으니까. 에드라도어가 키몰트일 정도면 유명할 수가 없겠지. 그렇죠. 증류소가 작았는데 15만 리터였나 뭐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5만 리터면 그렇게 작은 게 아니야. 충분하네. 싱글 몰트로선 충분하다. 블렌디드까지는 거의 못 친다. 나 그 정도였거든. 아무튼 이제 2002년도에 시그나토리가 인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한 지 22년째인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잖아. 한 번에 라인업 못 바꾼다니까. 에드라도어 10년이 제일 기본 엔트리잖아. 그게 2001년도에 나왔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시그나토리가 있든 없든 그 에드라도어 없애고. 10년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시그나토리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그나토리 본사도 에드라도어로 옮겼고, 옆 건물로. 근데 에드라도어가 이제 블레아솔, 아버펠디 있는 그 피트로클이 있거든. 이 에드라도어 증류소가 우리는 가봤잖아. 어때? 조금해요.
조그맣게 문제야. 아. 가는 길이 겁나 험하지 않아? 의지에 있던데. 정말 언덕 꾸불꾸불 넘어서 가잖아. 네. 왜 그랬냐면 거기가 이제 밀주 만들던 데라서 그래. 정말 산 속에 있는 거야. 그 증류소가. 그러네. 그러니까 크게 만들 수가 없었겠지. 밀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언덕을 지나서 가면 이제 스페이스사이드 하이랜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국립공원 있는 그 산맥들이 있는 그걸 지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가 초입인 거지 말하자면. 에드러도는 뭐 옛날에는 좀 연필신맛 이런 얘기 아마 이런 애들 다 그럴 거야. 다 옛날에 산 거고. 근데 요즘 거 먹어보니까 꽤 많이 나. 옛날에는 진짜 막 딴 거 필요 없고 찐쉐리면 돼요 하는 사람들이 샀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진 됐구나.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지. 그리고 이제 원래 없던 피트가 추가가 됐어. 시그나토리가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피트를 만들기 원래 안 시작했어. 됐군요. 2003년부터.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2014년에 처음 릴리즈가 된 거야. 그래서 발렌친의 고속성 없어요. 이제 21년 나왔겠다. 뭐 30년 이런 거 없다. 대신 다른 것들은 이제 캐스크 핀시 제품으로 많이 나오지. 20년 캐스크 핀시. 왜냐면 그전에는 이제 뭐 전부 다 쉐리로 많이 넣겠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발렌치는 버번으로 많이 나오고 에드라도는 쉐리로 많이 나오는 거지. 어쨌든 물량이 없어. 물량이 없기도 하고 또 시그나토리 자체가 굉장히 빨리 성장한 회사거든. 왜냐면 다른 이제 독병 회사들에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신생이야. 88년에 세워졌거든. 네.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데 중에서 제일 젊어. 진짜 좋은. 여기도 그 빨리 성장한 데라서 제품군도 다양하지만서도 에드라도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독병 회사가 증류를 인수하는 그 첫 웨이브에 들어가 있어. rodney 맥페일이 벤로막 인수하듯이 우리도 인수해야 되겠다 해서 뛰어든 데란 말이지. 요즘에는 뭐 이안 맥클로이드든 다 이제 증류소를 다 끼고 하려고. 하지만 그 첫 대열에 시그나토리가 있었다. 시그나토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뭐 시그나토리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독병으로 안 나오는 거야. 시그나토리로만 나오는 거야. 캐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렌보인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특정 독병 회사, 뭐 특정 업자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지. 생각보다 에드라도 찾으면 여기저기 많은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특징이 있어. 그 독병 회사들은 다 시그나토리의 캐스크를 받아 쓰는 회사들인 거지. 의외로 이제 영업 방침이 좀 다른 거긴 한데 이제 캐스크를 소위 말해서 자회사격인 독병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 시그나토리가 좀 다른 데랑 영업 방식이 좀 다른 좀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는 시그나토리 캐스크를 받아 쓰는 더 얼티밋 같은 회사도 있고 넥타, 넥타도 있고 키르시도 있고 좀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독병 회사인데 이제 시그나토리에 좀 매여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시그나토리를 수입해주는 회사가 독병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독병 회사가 서로 연관 관계를 갖는 그런 형태로 많이 1차 벤더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이제 퀄리티는 사실 뭐 퀄리티를 논하기보다 국가별로 취향이 다르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 네덜란드 취향, 뭐 독일 취향, 뭐 그 안에서 우열은 있을 수 있지만 시그나토리 자체 내에서 뭐 우열이 그렇게 심한 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에드라도어는 그래서 그 회사들에서만 나온다. 독병으로 은근히 많아 보이지만 막상 보면 다 그놈이 한 식구. 오른 주머니는 그 왼 주머니 꺼내주는 정도.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 에드라도어가 정식 수입이 됐었거든 예전에는. 지금은 정식 수입이 안 돼. 인기 없었을 때는 이제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제 인기 붙으니까 이제 물량도 없고 하니까 한국에 안 나가고 나도 컨택을 해봤지만 답변은 물량이 없다. 당분간 몇 년간은 물량이 없을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 뭐 물론 비즈니스가 다 그렇듯이 엄청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뭐 주겠지만 나 같은 학과한테는 그런 걸 줄 리가 없겠지. 아무튼 이제 에드라도가 그래도 자리를 잘 잡은 편에 속하지만 여기도 보면 중간 라인이 없어. 오피셜로 중간이 없어. 10년 엔트리가 있을 뿐이지 가끔 나오는 리미티드가 있을 뿐이지 코어 레인지는 얘하고 에드라도 10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오피셜 보틀링이지. 다 한정판 뭐 17년 뭐 해갖고 시리즈는 엄청 많이 나왔었지만 코어 레인지로 나오는 게 별로 없다. CCS 같은 건 그거를 코어 레인지라고 봐야 되나? 뭐 캐스크 구성이 다 쉘이잖아. 네. 그러면 그것도 코어 레인지라고 봐야지. 요는
없다. 중간 고숙성, 중간 숙성 하나도 없다. 그러네요. 전부 10년 엔트리. 뭐 12CS, 10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이거야. 물량이 안 돼서 코어 레인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쵸. 모르지. 이제 밀렸나? 지금 느낌상으로는 2026년쯤에 새 증류소에서 나온 코어 레인지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12CS가 새로운 증류소 나온 거랑 같이 묶여서 나오고, 이제 2028년에 그렇게 되겠지. 2031년에 뭐 15년, 2034년에 18년 이런 식으로 아마 코어 레인지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도 역사 엄청 오래됐는데 거의 200년 됐는데도 여기도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은 게 꼭 마케팅 때문만은 아니다. 딘스타나 이런 데처럼 능력 되지만 마케팅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오피셜이 나오면 잘 팔릴 거야. 근데 양이 없는 거. 근데 생산량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굉장히 소량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걸 오피셜로 하기도 그렇고 코어 레인지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마 아주 고속성은 지금 이제 아드백 하는 것처럼 이제 소량으로만 뽑고 한정판 세게 붙여서 할 거고, 아직까지는 여기도 라인업이 좀 중구난방이다. 너무 그 라인업이 많았고, 뭐 페어리테일 시리즈도 있고 막 무슨 별의별 시리즈가 다 있었어. 근데 다 단종됐지. 뭐 칼레도니안 시리즈 많았는데 결국 살아남은 거는 얘랑 요거 10년 오피셜 2개 발렌친 뭐 이런 거만 남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에서 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거 외에 엄청 찾는 것 같진 않고, 그쵸. 퀄리티도 퀄리티고, 시그나토리의 그 캐스크 관리 기법을 이제 서로 적용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호 쪽으로 지금 붙어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호로 점점 가는 중. 그대로 가면 오피셜 내는데 문제 없다 정도 느낌. 의외로 이제 나랑 너 그 증류소 컨텐츠 하면서 정말 코어 레인지 풀 라인업 되는 증류소가 생각보다 몇 개 없지 않니? 진짜 없네요. 그냥 어쩌다 한정판, 뭐 어쩌다가 CS, 어쩌다 신캐인 거지. 고수는 텅 비고 중간도 비고. 의외로 이런 증류소들이 많아. 그러니까 스카치가 되게 막 싱글 몰트 종류 많고 빠방할 것 같지만 특상 찾으면 없다. 그러네요. 많지 않다. 뼈대 있고 역사 오래된 애들 몇 제외하고는 고숙성 내도 실패한 데가 많고, 아예 고숙성은 그냥 이벤트성으로 푸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딱 한 번 해봤어요 무료 정도. 녹한두 같은 거 보면 25년, 애초에 녹한두도 잘 모르잖아. 녹한두도 되게 뼈대 있는 근본인 집안이거든. 거기도 나름 12부터 21까지 코어 레인지로 있어. 근데 25까지 못 가. 25는 그냥 이벤트로 한 번 했어. 딱 그 정도인 거야. 그 정도. 이렇게 다들 들어보는 증류소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레인지를 정말 저수성부터 프리미엄까지 아직도 못 갖췄다. 이 시그너털이 얼마나 이름값 세냐. 요즘에 시밍턴 초이스 얼마나 잘 나가냐. 근데도 안 된다. 다른 얘기다. 독병과 오피셜 증류소의 코어 레인지 다른 거다. 내가 다음에 코어 레인지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연필심만 난다는 거 있잖아. 네. 확실한 건 아니야. 확실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쉐리 캐스크가 아니라 딥차링인가 그러면? 헤비차드 시즌드 쉐리 캐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그 연필심 맛은 약간 그 탄닌감이 세는 거잖아. 네. 약간 촉감도 그렇고, 내가 아는 선에서 그런 이제 헤비차링 쉐리 캐스크를 장기 숙성하면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하다 보면 피니쉬용으로만 쓰거나 아니면 세컨필로 쓰거나를 많이 가는 것 같아. 물어보면 그거를 지금 이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제 요걸 잘하는 데가 그 이프리퀀트 플라이어 같은 데가 아닌가.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10몇 년 뭐 8년 이런데 색깔이 막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쉐리 캐스크에서 나올 수 있는 색은 아니다. 그죠. 다 하다못해 뭐 가볍게 차링을 해든 뭘 했든 태워서 나온 색이지. 예. 순수 쉐리를 때려 부어도 이 색깔 안 나온다. 그리고 이 쉐리 때려 부은 맛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때려 부어서 먹어본 사람 없다에 난 한 표. 정말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쉐리를 부으면 다른 색이 돼. 이 색이 안 된다. 그거는 나무 빨아먹은 색인 거죠. 나무랑 쉐리랑 같이 버무려서 나 순수하게 쉐리만 넣어서 이 색깔 안 나온다. 정 궁금하면 해보시라.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콕스헤드 기준으로 네. 5에서 15리터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거든. 와인이. 와인이 20리터라고 하자. 아 좋아, 넉넉 잡고 25리터라고 하자. 이야. 그럼 10분의 1이야. 그러면 위스키샷 30ml에 쉐리 와인 3ml 넣어보세요. 그 색깔 나오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 웻 캐스크, 드라이 캐스크 논쟁도 참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슈화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뭐 요는 섞었다 이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버번 캐스크든 쉐리 캐스크 하다못해 임페리얼 스타우트도 그런데 나는 합법적으로 술을 막 섞고 싶다라는 의지라고 생각. 왜냐면 드라이 캐스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 쉐리를 말려서 넣나 쉐리가 안 마른 상태로 넣나 쉐리를 섞는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 물론 어떤 게 더 맛있을 수 뭐 그건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우위는 있을 수. 근데 요는 뭐냐면 드라이 캐스크가 의미를 가지려면 조금 다르긴 달라. 근데 배럴 린싱이랑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는 버번을 합법적으로 섞고 싶다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는 거지. 물론 이제 이 얘기가 학술적으로 가고 뭐 디테일적으로 가면 의견이 다르거나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요즘 나오는 쉐리 캐스크가 맛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옛날처럼 복잡한 맛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쉐리보다는 나무에 더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난 주장하는 쪽. 옛날에 쓰던 70년, 80년, 90년, 100년 넘은 나무들 쓰다가 특히 유러피안이 나는 이제 퀄리티 저하가 심하다고 보거든. 60년만 되면 잘라서 쓴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점점 줄고 나무는 채취하는 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동쪽과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시즈닝 하는 기간 짧아지고 왜 사람들이 진정한 쉐리 캐스크라는 말을 특히 애들아도 얘기하니까 하는 말인데 70년대 이후부터 다 시즈닝 캐스크예요. 반출이 안 되잖아. 그리고 반출이 되던 시기에도 쉐리를 숙성하던 캐스크가 아니야. 운반용이지. 운반용이잖아. 그리고 솔레라에 쓰던 거 이런 거 팔아. 살 수 있어. 비싸긴 하지만 여태까지 그 솔레라 썼다고 광고한 것 중에 갓술 소리 듣는 위스키가 별로 없었다. 좋았으면 다 했겠지. 왜냐면 그 당시에도 솔레라 썼어야 하고 광고하던 거 많았어. 근데 지금 명작이랍시고 명예전당에 남아있는 소리 있냐? 없거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내가 그 스페이사이드 코퍼리지 때도 얘기했지만 확률을 올려줄 수는 있어도 보장해주진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아메리칸 쉐리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유로피안 쉐리는 뭐 맛의 차이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복불복 심해지고 불복에 불복 쪽이 더 심하니까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막 찐쉐리 논쟁을 나는 한국에서는 좀 최소한 이 영상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 장단에 안 놀아주시기를. 이것도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다. 예전에 막 쉐리 한 방울 떨고 보세요 논란부터 해서. 근데 그거를 너무 단순화하면 안 된다. 아무튼 생각보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전가의 보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일본 애들이 좋아해. 그래서 일본 애들이 태평양 전쟁 때 망했어. 지금도 일본 기업의 실패 중에 하나가 전가의 보도를 너무 믿어서. 정치, 사회 다 마찬가지야. 뭐만 없어지면, 뭐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모든 상호작용 끝에 나온 마지막 트리거일 뿐인 경우가 더 많다. 찐쉐리 논쟁이 생기는 건 똑같아. 그거 시즈닝을 왜 캐스크 남겨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설득하기 쉽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논쟁 자체는 그냥 그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트리거에 불과하다. 버번 린싱 좋아,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버번을 섞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위스키를 한번 힘 뺀 캐스크를 쓰고 싶은 건지는 지금 단계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버번 린싱을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해서 퀄리티가 떨어졌다 해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테스트해보고 장기간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이제 추측만 하는 거지. 배럴 린싱 하니까 맛이 떨어지겠구나. 가능한 추측이긴 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목적이 뭐냐 이거야. 내가 물로 아무리 힘을 빼도 결국은 세컨필 위스키 캐스크가 필요했던 건지 합법적으로 버번 섞고 싶은 건지 고민해봐야 된다. 나도 정답은 몰라. 난 내가 안 겪어본 거라서 의견 낼 수 있지만 이거 같아요 뭐 얘기할 수만 있는 거지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 논란에 있어서 비켜가고 싶다. 하지만 정면 돌파하는 영상 뭐 끝.